안녕하세요. 저는 스타벅스에서 크리에이티브 팀 프로모션 디자인 파트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황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건축공학을 전공하셨다가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직무를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디자이너라는 새로운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굿즈 디자이너라는 어쩌면 조금은 특수한 포지션, 굿즈 디자이너로서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어려서부터 좀 그냥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해가지고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이공계로만 진학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건축공학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건축공학을 하면서 이제 설계 수업을 듣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디자인을 접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미국에 가가지고 제품 디자인이라는 전공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굿즈 디자인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컨셉을 하나 가지고 좀 다양한 상품에 그 컨셉을 녹이는 거를 했는데 뭐 스테이셔너리라든지 주얼리라든지 그리고 뭐 패션 액세서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브웨어까지 그렇게 좀 다양한 제품에 제 컨셉을 이제 다양한 들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하는 그런 업무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런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커리어 말씀 감사합니다. 그 완성물만 보다 보니까 제작이 되는 그 과정을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어떻게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굿즈가 출시되기까지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한 프로모션을 디자인할 때 10개월에서 한 1년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긴 리드 타임을 갖고서는 진행을 합니다. 사전에 굉장히 많이 이제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 기획 단계를 굉장히 탄탄히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랑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는 MD팀과 함께 미팅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요. 앞으로 어떤 상품들이 좀 사랑을 받았었고 그런 기존 히스토리도 좀 리뷰를 많이 하고 판매 추이도 좀 살펴보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사회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어떤 상품으로 구성을 하고 어떤 컨셉을 녹일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 팀은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기획 단계에서 컨셉을 도출하는 그 과정이 또 궁금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떤 논의를 거칠지. 여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거가 좀 사랑을 받았었고 어떤 컬러가 좀 사랑을 받았었고 이런 스타들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끼리 이제 저희 디자인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까지 같이 하면서 어떤 거가 좀 사랑을 받을까 그리고 디자인 전문가가 아닌 다른 분들의 또 생각도 많이 들어보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컨셉을 도출하고서는 그다음부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모든 굿즈는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아래서 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잊어서는 안 되는 지켜야 하는 스타벅스 굿즈만의 그런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게 스타벅스스러움을 잃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스타벅스스러움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저희 브랜드가 가장 중시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뭐 커피라든지 이렇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시하고 고객이 스타벅스를 통해서 느끼는 경험이라든지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을 디자인할 때도 고객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를 상품에 잘 담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단순히 예쁜 그냥 상품을 하나하나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잘 담으려고 노력하고 그 메시지를 이제 고객분들께서 잘 전달 받으셨을 때 이 상품은 정말 스타벅스스러워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매번 또 새로운 굿즈를 만들다 보면은 그만큼 많은 인사이트나 영감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디자인에 필요한 인사이트나 영감을 주로 어디서 받으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호기심이 진짜 많고 그 호기심이 그냥 단순 호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을 다 해보고 그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좀 궁금한 물건이 있으면 다 써보고 궁금한 음식이 있으면 꼭 제 입에다 넣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호기심은 이제 그 경험에까지 연결을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를 관찰도 많이 하고 보는 것도 좀 좋아하고 어디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럽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제가 지키고자 하는 게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떤 거를 좀 많이 좋아하세요?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세요? 어떤 거를 좀 많이 참고하세요? 약간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런 거를 어떤 거 하나에 국한시키려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어떤 거를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제 시야가 좁혀지는 게 좁아지니까, 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는 전혀 경계 안 두고 네. 다양한 걸 좀 많이 접해보려고 합니다. 영감이나 인사이트를 얻고 나서 그걸 활용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또 제작한 굿즈가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혹시 말씀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좀 잘 반영이 되고 또 반응도 좋았던 게 이제 최근 올해 출시가 됐던 플래너 중에 네. 그 핑크색 그 플래너 다이어리 꾸미기 컨셉으로 네. 제작이 된 그런 플래너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디자인 작업을 할 때도 어떤 약간 트렌드를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요즘 뭐 닦고, 품고, 요즘 또 막구라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꾸미기라고. 그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품도 없어지고 좀 나를 나타내는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네. 그러면 저희가 플래너를 할 때 좀 고객들이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놓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굉장히 잘 전달이 돼서 고객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스타벅스스러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굿즈의 실용성, 디자인 트렌드, 그리고 스타벅스스러움 이 세 가지라는 가치가 있다면 보통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두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저는 지금 한 브랜드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브랜드 감성이 가장 중시해야 되는 점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디자인 상품으로 고객과 소통을 해야 하고 저희 회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다 보니 네. 브랜드 감성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또 디자이너로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실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서 이거저거 관심도 많고 또 그럼 직접 사가지고 써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하다 보면 생각해 보면 제가 근데 그 물건을 했을 때 이게 나한테 좀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거기 딱 소비가 멈추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쓰는데 이제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정도의 가치를 투자해서라도 그 물건을 꼭 사용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유의미하게 쓰다 보니까 또 디자이너로서는 네, 그런 네. 실용적인 부분도 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게 바로 21주년 기념 MD 상품이라고 알고 있어요. 오픈과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상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우산인데요. 펼쳐볼게요. 네. 갑자기 화면을 훅 가리네요. 네. 근데 저는 또 이 우산도 우산인데 특히나 이 우산 가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네. 네, 이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가죽끈이 너무 이뻐서 진짜 이거 메고 다니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댓글창에서도 갖고 싶다 우산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네요. 네, 너무 우산 이쁜데 이번 21주년 기념 MD로 우산을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MD팀과도 이제 이거 상품 선정에 대해서는 좀 MD분께서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주신 부분이 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21주년 상품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가 한국 고객님들을 만난 지 21주년 되는 거를 이제 축하함과 동시에 고객님들께 이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작하는 굿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스타벅스스럽게 그리고 가장 스타벅스스러운 극대화해가지고 디자인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회사를 그냥 홍보하는 상품에서 그치지 않고 네. 저희 헤리티지를 충분히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골드 포인트라든지 네네. 아니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가죽 포인트라든지를 해가지고 좀 멋있는 그런 분위기를 하려고 네. 노력을 했습니다. 방금 헤리티지를 살린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21주년 이번 기념에서 구 로고를 사용하셨더라고요. 또 이제 골드 색깔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반영된 굿즈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굿즈는 바로 프리퀀시 열풍을 매년 일으키는 바로 스타벅스 플래너입니다. 저 또한 이거 다이어리 받으려고 정말 친구들한테 커피도 막 일부러 사주기도 했고 막 단톡방에서 영수증 나눔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연간 프로젝트라고 할 만큼 되게 스타벅스 안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굿즈라고 플래너는 알고 있어요. 제작에 걸리는 기간이나 투입되는 인원도 상당할 것 같은데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스타벅스 플래너 같은 경우는 저희 팀과 이제 마케팅 팀이 굉장히 긴밀하게 1년 정도의 또 타임라인을 갖고 이제 네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거의 평균 2명 정도의 디자이너가 투입이 돼가지고 네네. 같이 하고 마케팅 팀에서도 그 정도의 인원이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고요. 전년도 뭐 리뷰를 한다든지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컬러 여태까지 출시됐던 컬러 이런 것도 좀 많이 스터디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앞에 단계에서 이제 기획 단계를 좀 산단하게 가져가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올해 플래너는 어떤 메시지를 담을까 그런 큰 틀의 프레임을 짠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뭐 플래너 건종이라든지 뭐 종류라든지 이런 거가 결정이 되면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장 중시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표지 디자인을 가장 긴 시간을 투입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표지, 내지, 뭐 쿠폰 띠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저희 추가 아이템까지 이렇게 쭉 네네. 해가지고 디자인을 쉴 새 없이 달려갑니다. 이게 사실 19년도 말에 나온 네. 플래너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는 어떤 뭐 컨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제 저희가 출시했던 것 중에 이제 가장 화려하게 나온 건데 전면에 그 저희가 담고 싶어하는 그런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팀에 좀 굉장히 유능한 디자이너가 이렇게 멋있는 캘리그라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신 건데요. 라이프타임 저니 위드 스타벅스라고 해서 저희가 2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좀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싶어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했고요. 네. 그래서 20년 동안 함께해온 고객님들께서 이제 앞으로도 또 정말 긴 시간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이 플래너에 좀 가득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런 네. 댓글에서 막 디자이너님도 플래너 쓰시나요? 라고 올라오는데 혹시 쓰시나요? 네, 저도 아무래도 이제 네. 많이 끄적이고 이제 스케치를 많이 하고 이런 업무다 보니까 네. 저도 플래너를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거 쓰시는지? 여기는 없는데 네네네. 저희가 그 네모난 핑크색 플래너 가장 큰 아까 거가 말씀주셨던 거. 네. 저희가 그냥 아무래도 저희 업에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이렇게 네. 노트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보고 그 플래너가 그런 공간이 좀 제일 많아가지고 그거를 좀 메인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알아볼 굿즈, 마지막 굿즈인데 바로 돼지띠 그리고 쥐띠를 활용한 굿즈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쥐띠 굿즈도 여기 이렇게 있었고 돼지띠 굿즈는 네 이렇게 또 잔이 있었어요. 띠를 활용한 굿즈를 처음 제작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일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새해에 그런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컨셉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저희는 아무래도 스타벅스 코리아고 저희에게는 그런 12간지라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네. 있다 보니 그런 거를 적극 활용해서 이런 뉴이어에 담을 정말 의미 있는 상품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소띠도 나오겠죠? 제가 양띠인데요. 네, 양띠 때까지만이라도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네. 관심을 네.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양띠가 좀 많이 남긴 했어요. 네.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스타벅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굿즈 디자이너를 꿈꾸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님이 생각하시기에 굿즈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이거는 어떤 직업이다 그리고 어떤 팁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굿즈 디자이너라고 하면 사실 굿즈의 영역은 굉장히 폭이 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굉장히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범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많이 알아야 되고 그거를 경험치로 굉장히 많이 축적해놔야지 그게 내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실제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꾸준히 얘기하고 있지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궁금해하시고 그거를 경험해보는 거에 주저하지 마시고 네.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들을 차곡차곡 열심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굿즈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